한미동맹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특정 분야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이 살아서 나온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미 관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맹 현대화는 수십 년간 북한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던 동맹의 역할, 활동 반경을 재설정하고 미래 발전 방향성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미 안보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은 이미 지난 7월 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보도 자료를 보면 양국이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은 중국의 위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최대 전략 경제국으로 부상했으니 한미동맹이 북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중국 위협 억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맹의 활동 반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펜타곤 윌슨 대변인은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이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에도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를 포함한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차출되어 작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6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라고 했고, 미 측은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함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적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 내지는 더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주한미군의 구조, 조직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즉 육군,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중국 위협 대응에 좀 더 용이하도록 주한미군의 구성 요소 중 해공군 요소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현대화 과정에서 북한 위협 관리와 억제에 대한 기존 동맹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 비용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고, 이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터라 대북 외교에 대한 접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북측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관세는 Framework Agreement라고 무역 합의의 기본 틀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 위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논의로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합의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있어서 기본 합의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고 어느 정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핵심 사안은 한국의 신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계획을 강조하고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측은 쌀, 소고기 분야에서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해 어느 정도 차이점이 감지되었습니다. 버트닉 상무장관은 또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성격상 양국 정상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또는 고위급 선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돌발 상황은 항상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갑자기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히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백악관 정상회담을 보면 TV 리얼리티 쇼와 비슷한 측면을 보였습니다.
양 정상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질의가 이어지면서 TV쇼와 같은 형태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맹국인 일본과 영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정상회담은 외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태지역 핵심 동맹이고 조선업, 반도체 등 미국이 재건하려고 하는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황스러운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